안녕하세요. 김기루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파이썬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 중에서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라이브러리인 매트플롯립의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트플롯립의 플로팅 함수의 종류를 알아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일반적으로 수치화된 형태로 그냥 제시를 하는 것보다 각종 플롯의 형태로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평소 시각에 많이 의존하는 인간 고유의 특성 때문에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시각적으로 명시적인 정보를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다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라이브러리가 바로 매트플롯립이라는 것입니다. 매트플롯립에서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혹은 시리즈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플롯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트플롯립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플롯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라인 플롯, 바 플롯, 히스토그램, 그리고 산점도입니다. 이들 각각의 플롯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 플롯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직선으로 구성된 플롯을 의미합니다. 어떤 특정한 독립변수 x가 변화함에 따라서 종속변수 y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고자 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롯입니다. 이 매트플롯립을 사용해서 플롯을 그리기에 앞서서 아이파이썬 노트북에서 매트플롯립 사용과 관련된 옵션을 먼저 지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매트플롯립을 설치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는 화면인 아이파이썬 노트북에서 매트플롯립이라는 매직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매트플롯립 매직 명령어의 인자를 어떻게 입력해 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이파이썬 노트북에서 플롯을 생성할 때 그것이 생성되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매트플롯립 매직 명령어에 nbag라는 인자를 입력하여 실행을 할 것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노트북 상에서 생성되는 플롯을 인터랙티브하게 조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한편 저희가 지금 해보진 않겠지만 매트플롯립 매직 명령어에 inline이라는 인자를 입력하여 실행을 하게 되면은 노트북상의 특정 셀에서 플롯을 일단 생성을 하게 되면은 그 생성된 이후에는 이를 추가적으로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선 nbagg 옵션을 적용을 하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매트플롯립을 사용하기 위한 필요한 패키지를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보통 매트플롯립과 그리고 매트플롯립의 하위 패키지인 파이플롯,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에 사용할 판다스와 넘파이를 임포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랜덤한 값들로 구성된 시리즈를 제가 인덱스와 함께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시리즈고요. 이 시리즈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총 인덱스가 10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값이 랜덤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시리즈를 확인한 뒤에 이 시리즈의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라인 플롯을 그리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시리즈의 플롯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라인 플롯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잘 보시면은 시리즈 S에 있던 원래 인덱스 값과 그리고 그 인덱스 각각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하여 라인 플롯을 그려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시리즈의 플롯 함수를 적용을 해도 되고, 혹은 우리가 위에서 임포트한 매트플롯립의 파이플롯 모듈을 사용하여 저희가 지금 사용하지 않겠지만은, 자, 이러한 plt.plot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더라도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은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려진 라인 플롯을 부분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롯을 잘 보시면은 이 수평축에 해당하는 부분이 시리즈의 인덱스를 나타내는 눈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직축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리즈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롯 우측 상단을 보시면 그 다음으로
파란색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할 때까지 여러분이 현재 떠 있는 이 플롯을 인터랙티브하게 조작할 수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단에 몇 가지 버튼이 있는데 이 중에서 네 번째에 위치한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드래그를 하면 플롯을 적절하게 이동해 가면서 관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이 사각형 버튼을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을 하면 플롯의 특정 부분만을 확대하여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맨 왼쪽에 있는 집 모양의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가장 처음에 플롯으로 돌아가고요. 맨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의 플롯을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저장해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의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에 있던 모든 버튼이 사라지면서 해당 플롯이 고정되고 해당 플롯을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라인 플롯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덤한 값으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을 인덱스 및 컬럼과 함께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을 간단히 확인을 해보고 이걸 가지고 플롯을 그리는데 라인 플롯을 그릴 때 위에서 시리즈에 대해서 그린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의 플롯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라인 플롯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걸 잘 보시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와 그리고 이건 시리즈네요.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와 각 컬럼 값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라인 플롯을 그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원래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포함되어 있는 열의 개수만큼 라인 플롯이 화면에 그려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임포트한 matplotlib의 파이플롯 모듈을 사용하여 예를 들면은 이렇게 plt.plot을 함수를 호출하면서 그 안에 인자로 데이터 프레임을 입력하고 실행을 하더라도 위의 결과와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 대하여 별다른 인자를 입력하지 않은 채로 위에서 실행했던 df.plot 이와 같이 플롯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프레임에 포함된 열의 개수만큼의 라인 플롯을 그려주게 됩니다. 만약 특정한 하나의 열에 대해서만 라인 플롯을 그리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원하는 열을 시리즈 형태로 추출을 한 뒤, 이렇게 추출을 한 뒤요. 여기다 아까 앞에서 시리즈에 대해서 플롯을 그린 바와 같이 라인 플롯을 그리시면은 이렇게 특정한 B열에 대해서만 라인 플롯이 그려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 플롯입니다. 바 플롯은 말 그대로 막대 형태의 플롯을 의미합니다. 어떤 독립변수 x가 변화하면서 종속변수 y가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낼 때 x가 연속적인 숫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서 봤던 것과 같이 라인 플롯을 그렸다면 만약 x가 유한계의 간만을 가질 경우에 바 플롯을 사용하면 대단히 유용합니다. 자, 먼저 랜덤한 값들로 구성된 시리즈를 인덱스와 함께 다음과 같이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떤 이렇게 연속적인 문자열에 대하여 리스트 함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문자열 내에 각각의 문자를 성분으로 가지는 리스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엔 그 리스트가 인덱스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S2라는 시리즈의 내용을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S2 시리즈에 대해서 바 플롯을 그리고 싶은 경우에 라인 플롯과 마찬가지로 플롯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 kind라는 인자의 값을 바라는 문자열로 입력을 해주고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S2라는 시리즈의 인덱스와 값을 사용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바 플롯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냥 플롯 함수를 호출한 게 아니라 플롯 함수의 kind 인자로 바가 입력된 점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수직 방향의 막대 형태의 플롯이 그려졌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수평축에는 이 유한계의 x값이 나와 있고 수직축에는 그거에 대응되는 y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 플롯을 수직 방향이 아니라 수평 방향으로도 그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그리기로 할 때 마찬가지로 플롯 함수를 실행을 하면서 이번에 kind에다가 바 h라고 입력을 하시고 실행하시면 이번엔 거의 동일한 형태의 바 플롯인데 막대가 수평 방향으로 뻗은 이러한 수평 방향의 바 플롯이 생성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도 바 플롯을 그려봅시다. 자,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랜덤한 값으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을 인덱스와 컬럼을 같이 넣어줘서 생성을 하고요.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의 값을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됐죠. 이걸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의 플롯 함수를 실행을 하는데 이때도 kind의 값을 바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df2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자 먼저 이거는 이제 인덱스가 나오죠. 그리고 각 컬럼 값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바플롯을 그려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은 하나의 인덱스에 대하여 이에 대응되는 복수개의 열 값이 이렇게 여러 개의 바플롯으로 서로 붙어서 나타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별로 서로 다른 색깔을 부여하여 자동으로 범위에도 그려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바플롯을 수평 방향으로도 그려봅시다. 방식은 완전히 동일한데요. 플롯을 입력을 하고 kind의 바 h라고 입력을 하는데 이번엔 특별히 stacked라는 인자를 추가로 입력을 해서 여기다 true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stacked 인자의 값을 true로 넣어주게 되면은 하나의 인덱스에 대한 각 열의 값을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줄로 쭉 쌓아서 표시를 해줍니다. 이는 하나의 인덱스에 대응되는 각 열 값의 상대적 비율을 확인할 때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히스토그램의 경우 하나의 변수 x만을 가지고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구간을 우리가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 여러 개 설정을 한 뒤에 그 각각의 구간에 속하는 개수를 막대 형태로 나타낸 플롯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는 인덱스가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그저 값들만을 나타내는 시리즈만 있으면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이번에도 랜덤한 값으로 구성된 시리즈를 생성을 하는데요. 이때 보시면 인덱스를 넣어주지 않았죠. 히스토그램은 인덱스를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때 numpy의 랜덤 모듈에서 제공하는 normal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normal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지정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는 정규 분포에서 여기서 지정한 개수만의 샘플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공학 혹은 자연과학을 전공하시는 분이라면 이 normal, 정규 분포가 익숙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200개의 성분을 가지는 시리즈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 시리즈 내용을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이 시리즈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리즈에 대해서 hist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S3라는 시리즈의 값들을 사용하여 히스토그램을 그려주게 됩니다. 이때 값들을 카운팅할 때 기준으로 사용할 구간의 개수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정확히 10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matplotlib에서는 bin, bin이라고 부를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대략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한 0.5 사이 bin에 속하는 값의 개수가 보시면 한 50개가 약간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혹은 여러분들이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이 bin의 개수를 직접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hist 함수를 실행할 때 bins라는 인자의 값을 같이 입력을 해주는데 이때 50이라고 입력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구간의 개수가 결과적으로 10개에서 50개로 증가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bin의 개수를 늘린다는 것은 곧 각 구간을 좀 더 촘촘하게 나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히스토그램 상의 막대 하나하나가 폭이 더 좁아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hist 함수를 실행을 하는데 bin을 100개로 설정을 하고 nom드라는 인자의 값을 추가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실행하여 보시면은 bin의 개수가 100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폭이 더 좁아졌고요. nomd 인자의 값을 true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각 bin에 속하는 개수를 전체 개수로 나눈 비율, 즉 정규화, 노멀라이즈드한 값을 히스토그램의 이 바의 높이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애초에 200개의 샘플을 정규분포상에서 추출하였기 때문에 대략 보시면은 이들의 히스토그램이 실제 종 모양을 가지는 정규분포와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점도를 그리는 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플롯이나 바 플롯의 경우엔 어떤 독립변수 x가 변화함에 따라서 종속변수 y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면 일반적으로 산점도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독립변수 x1과 x2가 있어가지고 이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플롯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독립변수 x1과 x2의 값을 각각의 축으로 하여 2차원 평면상의 점 형태로 나타낸 플롯이 바로 산점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랜덤한 값들로 구성된 두 개의 numpy 어레이를 생성을 하고요. 이걸 가지고 numpy에서 제공하는 concatenat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x1과 x2 어레이를 열 방향으로 서로 연결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x 어레이를 보시면은 열의 개수가 2고 이 경우는 우리가 100개씩을 생성했기 때문에 행의 개수가 총 100개에 해당하는 100 곱하기 2짜리 어레이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x라는 numpy 어레이를 사용하여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컬럼으로 우리가 x1하고 x2를 입력을 해주고, 자, 그러면 df3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긴 게 나오겠죠. 이런 df3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 df3의 두 컬럼 x1과 x2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둘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시각적으로 알아보고 싶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경우에 자, PLT에서 포함되어 있는 scatter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산점도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때 비교하고자 두 개의 열 x1과 x2를 선택을 해주고 이를 실행을 하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산점도가 그려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점도상의 각 점이 여러분들이 위에서 보셨던 데이터 프레임의 각 행의 데이터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x1의 값을 이 플롯상에서의 수평축 그리고 x2의 값을 수직축으로 하여 해당하는 위치에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x1과 x2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면 산점도가 오른쪽 위 방향으로 나열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며, 만약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면 산점도가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나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려본 산점도 상에는 크게 상관관계를 찾을 수가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